네, 정비례와 반비례 그 다섯 번째 정비례, 반비례 관계의 활용. 그죠? 자, 얘는 결국 식을 세우라는 건데요. 자, 활용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정비례, 반비례 그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정비례는 y는 ax로 표현했었고 반비례는 y는 x분의 a로 표현했었죠. 자, 정비례는 뭐였냐? 정비례 x가 2, 3, 4배가 되면 y도 덩달아 2, 3, 4배가 되더라. 이게 정비례 관계였죠. 그런데 반비례는 뭐였어요? x가 2, 그러면 y는 2분의 1. x가 3, 그러면 y는 3분의 1. x가 4, 그러면 y는 4분의 1. x가 2, 3, 4배가 되면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요 되는 것이 반비례였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정비례 관계식에서 A는 정비례 상수, 반비례 관계식에서 A는 반비례 상수. 아, 정비례, 반비례 이걸 구분하지 않고요. 그냥 어떤 비례식에서 이렇게 A는 우리는 비례 상수라고 해요. 비례 상수. 특별히 그게 정비례식이면 정비례 상수, 반비례식이면 반비례 상수라고 해요. 그리고 그 비례 상수는 상수로 끝나니까 당연히 언제나 일정한 값을 갖겠죠. 그래서 정비례 상수는 x분의 y가 일정하고 반비례 상수는 x 곱하기 y가 일정한 거죠. 오케이? 자, 얘가 기본으로 활용 문제는 자, 순서가 있네요. 풀이하는 순서. 첫 번째, 변화하는 두 양을 x, y로 놓는다. 당연히 두 변수 x, y를 설정을 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관계식을 구한다. 얘가 관건이겠죠. 식을 세우는 것이 관건이니까. 자, 그래서 관계식을 구하는데 정비례면 y는 ax, 반비례면 y는 x분의 a 이렇게 놓고 비례상수를 구할 건데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것을 고민인 거죠. 문제에 써 있는 조건을 가지고 얘가 정비례 관계로 가는 건지 반비례 관계로 가야 하는 건지 요것을 구분할 수 있어 하는 거죠. 이런 걸로 다 시험 문제니까. 오케이? 자, 관계식을 구할 때는 얘가 정비례 관계인지 반비례 관계인지 우리 뭐 할 수 있어야 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 놓고 정비례면 y는 ax, 반비례는 y는 x분의 a로 놓고 문제에서 원하는 값, 그 값을 계산하면 되더라 이거죠. 자, 우리 교재 예제에 써 있으니까 예제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휘발유 1리터당 요금이 1950원인 주유소에서 자, 1리터당 요금이 나와 있죠. 자, 이 자동차의 휘발유를 20리터, 40리터 주야겠대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1리터당 1950원이에요. 만약 우리가 2리터를 주유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1리터당 1950원이니까 2리터는 1950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900원인가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3리터라면 1950 곱하기 3이 될 거예요. 그래서 휘발유의 양을 X리터라고 하고 그때의 요금을 Y1이라고 하면 X가 2, 3, 4배가 되면 당연히 Y도 2, 3, 4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휘발유의 양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요금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X와 Y는 정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1리터당 1950인데 난 지금 몇 리터를 넣겠다고요? X리터를 넣겠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금 Y는 1950 곱하기 X가 되겠죠. 자, 이때 20리터를 넣으면 X에다가 20을 대입하고 40리터를 넣으면 X에다가 40을 대입을 하겠죠. 자, 이러한 관계식에서 X가 20일 때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X가 40일 때 대입해요. 계산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요 챕터에서는 두 변수 x, y가 정비례 관계냐, 반비례 관계냐 이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구분 그게 가장 중요해요. 자, 문제를 풀면서 문제마다 이것은 왜 정비례이고 이것은 왜 반비례이고 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확인하기 1번 넓이가 18인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겹치지 않도록 X개를 이어 붙인 타일 전체의 넓이가 Y래요. 그러면 자, XY가 설정되어 있고 여기는 XY가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구분해야죠. 자, 정비례 반비례 구분하는 방법 첫 번째. 정비라면 X가 2, 3, 4배면 Y도 2, 3, 4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반비례라면 X가 2, 3, 4배면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이게 정비례라면 X분의 Y는 언제나 일정할 거고 반비례라면 X 곱하기 Y가 언제나 일정할 거다. 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은 바로 요걸 얘기한 거죠. 요걸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좀 너무 원론적으로만 얘기했으니까 선생님 이렇게 얘기할게요. 두 개의 변수 xy를 설정해 놓고 여러분들은 x하고 y를 양수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양수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는 양수로 간족이 아니고 간주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럴 때 x가 커지잖아요. 자, 둘 다 양수일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x가 커지는데 y도 커지더래요. 그러면 얘는 정비례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x가 커졌는데 y는 줄어들대요. 그러면 얘는 뭐다? 반비례라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말 거. 둘 다 뭐로 생각했을 때? 둘 다 양수일 때. 둘 다 양수로 간주할 때 x가 커질 때 y도 커져? 그럼 정비례. x가 커질 때 y가 줄어들어? 그럼 반비례. 오케이? 자, 그럼 1번. 두 개의 타일을 붙였다 하면 전체 넓이는 당연히 한 개 타일이 18이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X개를 붙인대잖아요. 근데 몇 개를 집어넣었대요? 두 개를 붙였대요. 그러니까 18짜리가 두 개 있네요. 18 곱하기 2, 36. 세 개를 붙였다면 18 곱하기 3, 54가 되겠죠? 그러면 X와 Y 사이 관계식 Y는 18X. 그죠? 200개를 붙였대요. 그럼 X에다가 뭐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200을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18 곱하기 200이니까 3600 넓이가 나올 거다 이거예요. 자, 2번 보세요. 48개의 과자를 남김없이 X명이 똑같이 나눠 먹으면 한 명당 Y개씩 먹을 수 있대요. 자, 여기에는 지금 과자가 몇 개 있어요? 48개의 과자가 있어요. X명 아이들이 똑같이 나눠서 먹는데요. Y개씩.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선생님이 지금 이거 기준으로 얘기할 거예요. 자, 둘 다 양수일 때 x를 키워봤더니 y도 커지더라. x를 키워봤는데 y가 작아지더라. 그거에 따라서 정비례 반비례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48개 과자 있어요. 이거 한정되어 있죠? 자, x명이 똑같이 나눠 먹는데요. 학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학생 수를 늘려보는 거예요. 학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한 명당 y개씩 먹는데요. 학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똑같이 나누어 먹잖아요. 그러면 한 명당 먹는 과자의 개수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렇죠? 48개가 한정되어 있는데 나눠 먹을 아이들이 많아봐요. 그러면 한 명당 먹는 과자 개수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얘는 100% 반비례예요. 자, 두 명이 나누어 먹으면 한 명당 몇 개 먹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24개 먹겠죠. 24개 이렇게. 3명이 먹는다면 16개씩 먹겠죠. 그렇죠? 48개를 나눠 먹는데 3명이서. 그럼 X와 Y 사이 관계식. 나눠 먹는 Y는 48을 X로 나눠야 한다 이 말이죠. 자, 8명이 나눠 먹으면 한 명당 8, 6, 48. 그러니까 6개씩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요거를 가지고 정비례 반비례를 찾는 연습. 자, 3번. 1분에 7리터씩 일정하게 나오는 수도꼭지에서 X분 동안 나오는 물의 양. X분 동안. 그러면, 자, 1분에 7리터예요. 자, 분수를 늘려볼게요. 1분, 2분, 3분, 4분 이렇게 늘려볼게요. 그러면 1분에 7리터잖아요. 2분이면 당연히 14리터가 나오겠죠.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니까. 그러면 3분이면 21리터. X를 키워봤더니 Y도 덩달아 뭐하더라? 커지더라 이거죠.
얘는 정비례다 이거예요. 1분에 7리터, 2분이면 14리터, 3분이면 21리터. 그러면 x분이면 그렇죠. 7x리터가 되겠죠. 그래서 y는 7x. 15분 동안 집어넣으면 당연히 7 곱하기 15겠죠? 5, 7에 35, 105인가요? 4번. 240 떨어진 두 지점 사이를 시속 x, 걸린 시간 y. 너무 쉽네. 이거죠. 왜? 거리, 시간, 속력 공식 우리가 알잖아요. 마우스 공식. 거리, 시간, 속력, 거시속, 거속시, 거시기. 자, 240 떨어져 있어요. 시속 Xkm로 간대요. 제가 속력을 키워봐요. 속력을 키우면 그만큼 빨리 간다는 얘기죠? 빨리 가면 걸린 시간은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X를 키웠더니 Y가 줄어들어? 반비례네, 이거죠. 그렇죠? 자, 시속, 거리, 시간 Y에 대한 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죠? 시간은, 어떻게 본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속력이 20이면 20의 속력으로 240을 간대요. 그러니까 얘는 12분이죠? 12분? 자, 40의 속력으로 가면 4, 6, 24. 6분 걸리네요. 60의 속력으로 가면 4분밖에 안 걸리죠. 그래서 얘는 240 나누기 x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x분의 240. 자, 3시간이 걸린 시간이 3시간이면 3 곱하기 얼마가 240? 80이라는 거죠. 오케이? 잘 기억하시고 또 한번 강조. 자, 정비례, 반비례. x하고 y를 다 양수로 생각했을 때 x가 증가시켰더니 y도 증가하고 x를 증가시켰더니 y가 감소하더라. 자, 둘 다 똑같이 증가하게 되면 정비례. 감소하게 되면 얘는 반비례다. 이거죠? 자, 1번. 7리터의 휘발유를 넣으면 63km를 갈 수 있는 자동차가 있대요. 7리터를 넣으면 63을 가? 자, X리터 휘발유로 Y만큼을 가려고 한대요. 자, 7리터를 가면 63km잖아요? 그러면 1리터이면 얼마로 갈까요? 당연히 7분의 63, 9km를 가겠죠. 그렇죠? 1리터당 9km를 가겠더라. 자, X리터로 갈 때의 거리가 Y래잖아요? 그러면 리터를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가는 거리도 점점 어떻게 된다? 점점 커지더라. 얘는 정비례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Y는 AX라고 하는데 1리터당 9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될까요? Y는 9X 이렇게 될 거다 이거예요. 자, 이거에 자동차로 450을 가는데 필요한 휘발유 450km는 Y값이 450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Y에다 450 대입하면 X는 50인가요? 그렇죠? 몇 리터가 필요하다? 50리터가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 이것도 다른 방법. x를 키웠더니 y도 커지니까 얘는 정비례였죠? 자, 정비례 상수 a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자, 정비례 상수는 항상 일정하다. 어떻게 구하는데 x분의 y야. 그죠? 그러면 첫 번째 7리터일 때 63km를 가잖아? 두 번째 450일 따니까 y가 450일 때 얼마 가니? 이거죠. 그래서 얘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약분하면 9니까 x라는 것은 9분의 450 해서 얼마다? 5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확인 1번 풀어보세요. 자, 플레이 잠깐 멈추고 확인 1번 먼저 풀어봅니다. 자, 지금 플레이 멈추세요. 1번 푸십니다. 네, 자, 확인 1번. 첫 번째 y는 2x고요. 두 번째 10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정답이죠? 자, 그럼 선생님이랑 한번 볼게요. 용량이 20리터인 빈 물통에 매분 2리터씩 물을 넣는다. 20리터인 빈 물통인데 매분 2리터씩. 이거 뭐죠? 1분마다 2리터씩 물을 넣겠다 이거죠. 그럼 넣기 시작한 지 X분 후에 물의 양이래요. 자, 1분당 2리터씩 넣는데 X분이 지났대요. 그럼 뭐예요? X분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물의 양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차겠죠. 그렇죠? 1분에 2리터씩 물을 집어넣겠다 하잖아요. 그러면 물을 넣는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물을 넣는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당연히 채워지는 물의 양은 점점 커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틀림없이 정비례 관계식. 그렇죠? 그러면 정비례 관계식, 정비례 상수 A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X분의 Y. 자, X가 시간이에요. 매분이란 것은 1분인 거죠. 1분마다 채워지는 양이 얼마? 2리터. 따라서 Y는 2X. 왜? 정비례 상수가 2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Y는 2X. 자, 물을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이래요. 가득 채우는데 전체 용량이 몇 리터? 20리터래요. 그러니까 물의 양 Y가 20일 때 시간 X는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식 Y자리에 20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20은 2 곱하기 X니까 X는 10분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2번 볼게요. 핵심 문제 2번. 슬기네 반에서 교실 청소를 하는데 12명의 학생이 30분 동안 캐야 끝낼 수 있다고 한다. 12명이면 30분 만에 끝낼 수 있어. 자, 슬기네 반 X명 학생이 교실 청소를 하는데 Y분 걸린대요. 시간이. 그럼 X가 지금 30일 때, 아니, X가 지금 현재 12일 때 30분 걸린다는 얘기예요. Y가.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상식. 한 번 청소를 하는데 청소하는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X가 커졌더니 Y가 줄어들었다. 무슨 비례? 반비례. 이거예요. 오케이? 그럼 X와 Y 사이 관계식 구하라니까 비례상수 A는 X 곱하기 Y예요. 그러면 X가 12였을 때 Y는 30. 그래서 얘는 360인 거죠. 따라서 Y는 X분의 360. 20분 만에 끝내고 싶대요. 그러면 20분이니까 Y 값이 20이란 얘기죠. 그때 몇 명이 필요하냐? X는 얼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식에 대입하는 거죠. Y가 20일 때 X분의 360. 그럼 이때 X는, 자, 요 X하고 요 20은 서로 자리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20분의 360 약분했더니 18. 몇 명 필요하다? 18명이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핵심 2번, 아니, 확인 2번. 플레이 멈추고 먼저 풀어보십니다. 자, 멈추세요. 네. 자, 1번 관계식 y는 x분의 1000. 2번 50리터래요. 어떻게 정답인가요? 자, 그럼 같이 알아볼게요. 자, 확인 2번. 빈 물탱크에 매분 40리터씩 물을 채우면 매분 40리터씩 물을 채우면 25분 만에 물이 가득 찬대요. 매분 40리터씩. 자, 이제 매분 X리터씩 물을 넣으면 Y분 만에 물탱크가 가득 찬다. 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매분 X리터씩, 얘는 매분 40리터씩. X가 40이라는 얘기죠. 그때 물을 넣으면 Y분 만에 물탱크가 차, 25분 만에 물탱크가 차. Y가 25란 얘기예요, 지금 현재. 자, 그러면 또 생각해 봐야죠.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자, 매분 물 넣는 양을 키워볼게요. 물 넣는 양을 키우면 걸리는 시간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내가 1분당 넣는 양을 40 넣을 때 하고 80 넣을 때 하고 100 넣을 때 하고
그때 걸리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관계식은 반비례 관계식, 반비례 관계, 반비례 상수는 x 곱하기 y, 문제에 주어진 거 x가 40일 때 y가 20, 그래서 40 곱하기 25란 얘기죠. 그러면 얘는 1000인 거죠. 그래서 반비례 상수가 1000이니까 관계식 y는 x분의 100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번 물탱크에 물을 20분 만에 채운데 y가 20이야 이거죠. 그럼 매분 몇 리터씩 넣어야 돼? X값 구해봐 이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식에 Y에다 20 대입하는 거예요. 20은 X분의 1000. 둘이 잘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X는 20분의 1000. 약분했더니 50이다 이거죠. 그래서 50리터 물을 넣어야 돼. 이렇게. 이해 가셨죠? 자, 다음 문제,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가 있나요? 1번부터 6번까지 6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십니다. 자, 플레이 멈추세요. 풀어봅니다. 네, 1번부터 6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알아보죠. 자, 1번. 하늘이는 집에서 4,000m 떨어진 학교까지 자전거를 타고 등교를 한대요. 자, 4,000m 떨어진 학교까지. 분속 x의 속력으로 가면 분속 x미터의 속력으로 가면 y분 걸린다. 지금 속력 x가 지금 현재 속력이래요. 그때 y분 걸린다. y가 시간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x와 y의 관계식을 구하는 y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건 거리, 시간, 속력이니까 공식에 넣으면 되죠. 시간 y는 공식 어떻게 된다? 시간 y는 속력분의 거리 이거죠. 속력 x, 거리 4000. 반비례 관계식 맞죠? 그렇죠? 자, 분속 200m 속력으로 갈 때 속력이 200이래요. x가 200이야. 이때 걸리는 시간 y를 구해봐. 그러면 x에다가 200을 여기다가 뭐 하라는 얘기예요?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y는 200분의 4000. 약분시켰더니 20인 거죠. 그래서 몇 분 걸린다? 20분이 걸린다. 2번. 자, 톱니우스가 각각 14개, 35개인 두 개의 톱니바퀴 A, B가 서로 맞물려 돌고 있대요. A가 X번 회전하는 동안 B가 Y번 회전한대요. 자, 톱니라고 합시다. 다시 그릴까요? 이거. 왜 이러죠? 네. 이게 톱니가 맞물려 있다고 합시다. 톱니라고 해요. 톱니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도 톱니가 있고. 톱니가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어요, 지금. 자, A는 톱니가 몇 개 있다? 14개 있고요. B는 톱니가 몇 개 있다? 35개가 있대요. 35개가 있대요. 자, 근데 A가 X번 도는 동안 B는 Y번 돈대요. 생각해보세요. A가 돌면 돌수록 B도 돌겠죠? A가 X번 돌면 B도 Y번 도니까 A하고 B가 서로 맞물려 있으므로 A가 회전이 많으면 많을수록 B도 당연히 회전이 많겠죠. 그러면 여기는 X와 Y는 서로 무슨 관계? 정비례인 거죠. X가 많이 돌면 많이 돌수록 Y도 많이 돌아 이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그 관계식 어떻게 구할 거냐? 관계식은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톱니수가 14개, 35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A에 회전하는 걸 보면 톱니가 14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는 14개의 톱니가 B와 맞물리는 순간 한 바퀴가 돼버린 거죠. 그때 B는 채 한 바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B가 한 바퀴를 돌려면 35개의 톱니가 맞물려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A가 한 바퀴 돌 때는 14개밖에 맞물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톱니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회전수는 그만큼 적어지는 거죠. A는 14개의 톱니만 맞물리면 한 바퀴가 되는데 B는 35개의 톱니가 맞물려야만이 그때서야 한 바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톱니수와 톱니수와 회전수 요 둘은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예요. 오케이? 톱니수와 회전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여기 있는 지금 x와 y가 정비례라는 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x가 a의 회전수, y는 b의 회전수잖아요. x가 많이 돌면 많이 돌수록 덩달아 b도 많이 돌겠죠. 둘이 회전하는 것은 서로 정비례인데 a의 톱니 자체만 보면 톱니수와 회전수는 서로 반비례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x와 y는 14분의 1과 3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왜? 서로 무슨 관계니까? 반비례 관계니까. 아, 선생님 정비례라면서요. 아니, x와 y는 정비례고, x와 y는 정비례고, x와 톱니수는 반비례라고요. 그러니까 톱니수하고 회전수가 정비례라면 저 x와 y는 14 대 35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x와 14는 반비례 관계니까 14분의 1로 써야 한다는 거예요. x 대 y는 다 y는 35분의 1로 써야 한다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14분의 1, 35분의 1. 얘는 일단 7로 약분시키면 2분의 1과 5분의 1이죠. 그렇죠? 2분의 1과 5분의 1. 그럼 얘는 5 대 2가 되네요. 그러면 다시 x 대 y는 5 대 2. 따라서 y는 이렇게 하면 5y, 이렇게 하면 2x죠. 그래서 5분의 2x라는 식이 나오겠죠.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이제? 자, 10번 회전하는 동안 x가 10일 때 y가 얼마니? 이거죠. 그래서 x에다가 10 대입하면 되네요. 그럼 y는 5분의 2 곱하기 12니까 4 나오네요. 얘는 4바퀴 돌더라 이거죠. 중요합니다. 자, 서로 맞물려 도는 둘의 회전수는 정비례. 정비례니까 비례식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회전수와 톱니수. 회전수와 톱니수는 반비례. 그러니까 14분의 1, 15분의, 35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정비례라면 14, 35 이렇게 쓸 건데 반비례니까 14분의 1, 35분의 1. 자, 이제 3번입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부피는 압력분의 반비례 상수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일정한 온도에서 온도 일정하다고 그랬잖아요. 압력이 5일 때 어떤 기체의 부피가 30이었다. 이거죠. 자, 압력을 P라고 쓰고요. 부피를 V라고 씁시다. 자, 같은 온도에서 이 압력이 10기압일 때, P가 10일 때 부피 V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네요. 자, 보세요. 현재 첫 번째, 일정한 온도에서 P가 5일 때 V가 30이었다. 자,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라고 그랬죠? 자, 반비례 상수 A는 어떻게 구한다? 반비례 상수 A는 X 곱하기 Y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선생님이 P하고 V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P 곱하기 V겠죠. 그러면 P가 5일 때 V는 얼마다? 30이다. 근데 이번에는 같은 온도에서 압력이 10기압일 때 압력이 10이랬죠. 압력이. P가 10일 때 이거의 부피 V를 구하시오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V는 얘가 5, 3, 15, 150이죠.
그러니까 V는 얼마다? 15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이래도 돼요. 또 이렇게 풀어도 되고 별반 차이 없는데요.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해. 그래서 부피는 압력분의 비례상수야. 여기에 P가 5일 때 V가 30이니까 30은 5분의 A. 그러니까 A는 150. 그러면 결국 요 관계식은 V는 P분의 150. 그러면 10기압일 때 P에다가 10을 대입하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똑같은 방식이면 돼. 4번. 어떤 회사에서 8명의 직원이 일을 하면 15일 걸려야 끝낼 수 있대요. 8명이 일하면 15일 걸린대요. 10일 만에 끝내고 싶어요. 생각해보세요. 직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요되는 날짜는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관계? 반비례 이거죠. 그래서 직원수를 X, 소요일수를 Y라고 하면 반비례상수 A는 X 곱하기 Y. 첫 번째 8명일 때 15일, 8 곱하기 15. 두 번째 10일 만에 끝내고 싶어요. X 곱하기 10 이렇게 되겠죠. 반비례상수는 어차피 일정할 거니까 이거 가지고 풀란 얘기죠. 따라서 X는 자 얘하고 약분하면 5, 35, 5, 20 이렇게 약분하면 4죠. 그럼 X는 12 걸린다. 이해 가셨죠? 5번 서로 맞물려 들어와 또 나왔어요. 또 나왔죠. 톱니바퀴 또 나왔죠. 네. 자 톱니수와 회전수 얘네 둘은 무슨 관계? 반비례. 서로 맞물려 있는 두 개의 톱니바퀴의 회전수와 회전수는 당연히 정비례. 둘이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자, 그래서 선생님 또 그림을 그릴게요. 자, 얘가 A고요. 얘가 B예요. A는 톱니수가 40개, 얘는 톱니수가 40개예요. 1분에 20번 회전한대요. 1분 동안에 20번 돈대요. 자, B는 톱니수가 X개래요. 1분에 Y분 회전한대요. X와 Y 사이 관계를 구하래요. 그러면 톱니수와 회전수 Y분이 아니죠. Y번이죠. 회전수는 둘은 무슨 관계? 반비례. 오케이? 그런데 얘하고 얘는 서로 무슨 관계? 정비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40 곱하기 20하고 x 곱하기 y가 서로 어때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x 곱하기 y가 800이니까 y는 x분의 800. 오케이? 선생님, 아까 2번은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놓고 왜 지금은 갑자기 이렇게 하나요? 이것도 비례식 세워도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20대 y는 톱니의 개수 40분의 1대 x분의 1 같아요. 이렇게 풀어도. 응? 왜? 이렇게 자 40분의 y는 x분의 20 양변 40 곱해버렸더니 y는 x분의 800 똑같죠? 아무래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선생님이 두 가지로 해준 거예요 지금. 3번 문제는 비례식을 써서 5번 문제는 톱니수와 회전수는 반비례고 회전수와 회전수끼리는 정비례니까 그리고 두 개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비례. 그래서 요 둘의 곱과 요 둘의 곱은 똑같구나 이거예요. 왜? 반비례니까. 반비례는 x 곱하기 y가 일정하잖아 이거죠.
자, 6번.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 ABC에서 BC의 길이를 X, 넓이가 Y래요. X, 넓이 Y? X가 늘어나면 넓이도 넓어지겠죠. 당연히 X와 Y는 정비례겠죠. 그죠? 자, 높이는 8로 정해졌어요. 자, X와 Y의 관계식 넓이 Y는 밑변 곱하기 높이 반절. 어차피 얘를 반절하면 4X 나오겠네요. 자, 넓이가 24일 때, Y가 24일 때, BC, X 구하세요. Y다 24 대입하는 거네요. 24는 4X. 따라서 X는 4, 6에 24. 그래서 6이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직접 고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